안녕하세요. 네, 성북센터 가끔 오긴 하는데 이렇게 네. 스튜디오에서 뵌 건 처음이네요. 네, 저도 스튜디오를 항상 밖에서 카메라 밖에서만 서 있다가 나오니까 정말 저 카메라들이 되게 위압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러게 세 대나 지금 네.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조명도 너무 강하고. 얼굴 번들거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그러게요. 이 프로그램 제목이 뭔지 알고 오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장주일 쇼라고 문서에 적혀 있어가지고 대체 장주일 쇼는 뭐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뭐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제품 관련된 뭐 소개 이런 걸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는 스마트폰을 부탁해라고 알고 왔습니다. 네, 저의 소중한 스마트폰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잡테크라고 붙였어요. 잡다한 주일에 잡테크라고 붙였고요. 네. 말장난이긴 한데 네. 제가 이것저것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잡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되게 뭐 엄청나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여기저기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진짜 잡다한 테크, 기술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네. 제목을 잡다한 주일에 잡테크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은 1부인데 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방송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의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휴대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이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제 2년 약정으로 저도 모르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금제랑 합쳐져서. 네네네. 이 공기계만 사면은 요즘에 아무리 싼 휴대폰, 뭐 중국산이나 그런 거 빼도 40~50만 원은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 신제품일 때 사면 거의 100만 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아이폰 6S 뭐 걔네들은 110, 120까지도 넘어가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 가격도 그거보다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작은 휴대폰 하나가 TV보다 비싼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전화 받고 카톡하고 길거리 가다가 재밌는 물건 있으면 사진 찍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뭐 그분들이 산 물건에 내가 굳이 안타까워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데 괜히 높아지면서 그래도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까지 활용을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첫 시간 주제로 스마트폰을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이걸 다루기로 했어요.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은 진짜 잡다하거든요.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굳이 이런 걸 왜 해? 아니면 저런 것도 있어? 라는 다양한 앱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어떤 특정 앱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리뷰하는 영상은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많이 나와요. 제작사 홈페이지에 가도 있고 이런 거를 잘 다루는 IT 얼리 어답터들이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요. 그냥 일종의 보따리상처럼 자 이런 물건이 왔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재밌어요. 끝! 거기서 저는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프로그램이 고정이 되면 그때는 뭐 1시간 동안 앱 한두 개만 다루더라도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그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네. 설치해가지고 쓰시고 다음 시간에 생활이 이렇게 달라졌어요라는 간증의 시간을 가지셔도 오늘 소개하실 게 거의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제가 5개만 써도 이 프로그램이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행을 좋아하신다니까 네. 여행 때 유용하게 쓰실 앱부터 한번 네. 소개를 해볼게요. 예, 번역인데 구글에서 나온 번역 앱이거든요. 저 이거 써봤어요. 네, 그냥 말하거나 네, 네. 치면은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카메라 기능도 써보셨어요? 카메라 기능도 생겼어요. 네, 원래는 다른 앱이 있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한 앱이 있었는데 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네. 홍보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찍는데요. 네. 위에 모드를 제가 영어, 한국어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영어를 찍어요. 네.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문서에 있는 페스티벌이란 글자를 번역해 볼게요. 네. 텍스트 정렬을 해요. 그리고 찍고 그리고 이 중에 내가 번역하고 싶은 글자를 터치하면 축제라고 나오죠. 사진을 인식하니까 내가 이 문자가 어느 나라 말인지만 안다면 네. 고르면 그거를 바로 한글로 번역해줘요. 근데 이 정도도 별게 아닐 수 있어요. 뭐 신기하긴 한데 네. 보통은 없던 기능이니까 만약에 이게 한국어의 경우는 지원을 많이 안 해줘요. 가령 스페인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보셨어요? 여기는 지금 페스티벌이라고 써 있어요. 네. 갖다 대면 피에스타라고 동시에 번역이 돼요.
꼬레아, 메디오스, 저 스페인어 모르고요. 네. 근데 이렇게 동시에 그냥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줘요. 아, 그냥 보이게 만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만약에 신기하다. 여행 간다 그러면 표지판을 찍으면 내가 뭐 입력할 필요도 없이 되면 알아서 영어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영어만 좀 안다면 전혀 모르는 알파벳으로 된 외국어도 즉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오. 놀랍죠. 네. 한국이 아직 이렇게 혜택을 못 받아서 한글로 바로 번역만 된다면 어르신들도 이거 하나만 들면 그쵸. 외국에 바로 네. 여행 갈 수 있겠죠. 표지판이나 이런 거 안 헷갈려도 되고. 일본어 볼까요? 혹시 일본어 지원되면 나 삐질 거야. 일본어가 있네요. 일본어 되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인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네. 이게 알파벳만 인식이 되나 봐요.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진짜 구글 트랜스레이트란 앱이고 한글로 그냥 구글 번역 치셔도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잠시만요. 한글로 바꿔볼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여기 다른 것처럼 뭐 축제 이렇게 하면 페스티벌로 번역하는 이런 식의 번역 기능 혹은 말로 말로 하겠습니다. 축제 그럼 페스티벌로 번역을 해줘요. 네. 이 정도의 기능은 기존의 앱들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 추가된 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번역까지 되고 혹은 실시간 아니더라도 찍고 원하는 지점을 터치만 하면 단어를 얘가 찾을 수 있는. 컬처럴을 못 알아듣는 바보네요. 한국은 지금 이거는 한국어 제가 실수를 한 네.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화살표 방향을 바꿔줘야 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문자를 인식해서 어느 거를 번역하고 싶냐 물어보면 네, 문화 네. 완전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아쉬운 대로 쓸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여행할 때 이거 쓰실만 하겠죠. 네, 저 되게 유용할 것 같네요. 단점은 이게 앱 안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행 간다 그러면 로밍이나 와이파이, 에그 같은 걸 빌려서 가셔야 되니까 한계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이 정도면 저 훌륭하죠. 좋죠. 네, 이게 첫 번째 앱이었고요. 네. 또 여행을 다니신다니까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카메라 앱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네. 코르텍스 캠? 코텍스 캠?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네. 코르텍스 캠이라고 써보셨어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낮에는 웬만하면 요즘에 다 잘 찍어요. 근데 야경을 찍으면 거기서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저 그래서 뭐 특별히 야경 잘 찍는 비법이 있어요? 저는 되게 대체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편이에요. 다른 어플은 안 깔고 네. 무조건 그냥 기본 카메라 어플만 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약간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럼 다른 앱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소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궁금합니다. 코르텍스 캠이라고 있는데 네. 이거는 연사 기능을 이용한 카메라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한 장 탁 찍고 끝나죠. 네. 그러다 보면 밝을 때는 잘 나오는데 어두운 데선 지글거리는 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이 코르텍스 캠은 네. 동시에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수십 장의 사진을 연사로 찍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합쳐요. 그러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네네네. 부족한 부분, 어두운 부분에 지글거리는 거를 다른 사진으로 커버해서 맨질맨질하게 바꿔줘서 네. 야경을 찍더라도 깔끔하게 찍어요. 네. 가령 제가 저 앞을 한번 찍어볼게요. 네. 우리의 위압적인 카메라를 네. 카메라에 카메라만 담아보겠습니다. 찍기에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를 찍으시려고? 그 위에 천장을 찍을게요. 지금 어두운 게 많아서 네. 실험하기 좋을 것 같은데 터치하고 대신 이 카메라의 단점은 네. 찍으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 장을 똑같은 장소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팔 운동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가만히 찍으면 사진은 나와요. 소리가 안 나네요. 근데 이게 장점 중에 하나 또 그거예요. 몰카 찍기에 좋다고 소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찍은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있다면 비교를 해보면 동영상 많이 찍으세요? 저는 동영상은 거의 안 찍는 것 같아요. 진짜 스틸 사진만 찍으시고요. 네. 제가 스마트폰 바보가 아니라 영상 바보기 때문에. 당연히 편집 같은 것도 안 하실 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일로서도 찍기 때문에 캠코더도 여러 대고 갖고 있는데 막상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동영상
하나 때문에 캠코더가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요즘 스마트폰의 성능 아주 좋기 때문에 유용하게 캠코더처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 하나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찍으면 동영상의 경우는 막 멀미날 정도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볼 땐 괜찮은데 큰 화면으로 보면 아주 그냥 멀미날 정도로 막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캠코더가 아닐 수는 있는데 다행히도 그걸 극복해주는 몇몇 앱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지금 소개시켜드릴 무비 프로예요. 네.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앱일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동하면서 찍을 때 걸어가는 사람을 쫓아간다든가 내가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을 찍을 때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는데 이 앱으로 찍으면 아주 잔잔하게 마치 방송국이나 영화 현장에서 스테디캠으로 찍듯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아마 보시면 놀랄 건데 뭐 단점도 있긴 해요. 네. 직접 찍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무비 프로 앱의 화면인데요. 겉보기에는 일반 캠코더 앱 카메라 앱과 차이가 없어요. 설정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게 비디오를 안정화시켜 준다는 말이잖아요. 들어가 보면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오픈은 끄는 거고 스탠다드는 표준이고 시네마틱은 영화스럽게라는 말이니까 이걸로 하고 동영상을 찍은 거랑 아닌 거를 비교해 드릴게요. 네.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 이 영상을 찍는 것처럼 그냥 걸어가면서 찍어도 이게 마치 뭐 자동차 타고 가면서 찍고 그 기찻길 같은 레일을 깔고 찍은 것처럼 흔들림 없는 영상을 개인들이 휴대폰 하나로 찍을 수가 있게 도와주는 앱이에요. 되게 여행 같은 데 가서 차 타고 가면서 바닷가 풍경 찍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쓰고 특히 자전거 같은 걸 타고 한 손으로 이걸로 찍으면 위험하지만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고. 네, 그러면 거의 방송국에 굴하지 않을, 부럽지 않은 그런 수준의 영상을 흔들림 없이 찍을 수가 있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쓸데없는 거 하나 해볼게요. 네. 스마트폰에 게임 깔아 쓰세요? 저는 게임 잘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통 사람들끼리 처음 만날 때 분위기가 네. 서먹하고 그럴 때 네.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 앱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자, 이게 아키네이터라고 네. 일종의 척척 박사 내지는 램프의 지니 요정 같은 거예요. 뭐냐면 네. 스무고개 아시죠? 네. 스무고개 놀이. 뭐 힌트를 계속 물어봐서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맞추는 게임이잖아요. 네네. 그 게임이 구현된 앱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네. 얘가 맞힐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네. 꼭 사람이 아니라도 어떤 인물이나 캐릭터예요. 마음속으로 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잠시만요. 대신 네.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어야 돼요. 아. 너무 혼자 말고 집에 있는 고양이 이름 그런 거 안 되고요. 네, 사람 되는 거죠. 네. 네. 이름 웬만하면 되면 알 것 같은 사람일수록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남성입니까? 네. 직접 눌러보세요. 네. 만화 캐릭터입니까? 아니요. 가수입니까? 아니요. 34 이상입니까? 나이가 나이가. 예. 만약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예.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아니요. 영국 사람입니까? 네. 네, 금방 맞출 것 같은 느낌이 그러게요. 드는데요. 나 너무 셜록 홈즈와 관련 있습니까? 똑똑하네요. 설마 뭐 오이 그분인가요? 네. 네. 자, 질문 10개 만에 추리를 했고 오. 답이 나올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아직 답 안 나왔어요. 아, 이미 맞춘 것 같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 오. 맞아요? 네. 신기하죠? 네. 재밌네요. 이게 이런 앱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부터 컴퓨터 시절부터 있었어요. 아. 그때 컴퓨터용 프로그램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질문을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두고 있으니까
비슷한 유형이면 바로 이거겠지라고 얘가 감을 빨리 잡은 거죠. 이게 되게 재밌고요. 사람들이 신기해요. 네. 지금은 10번 만에 맞춰도 되게 빠른 편인데 네. 특히 뭐 기면하다 그러면 무척 빨리 맞추는데 그쵸. 그래서 막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 뭐 우리 동네에 있는 국회의원 아. 아니면 되게 만화책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아닌 사이드 캐릭터 그럼 다 맞춰요? 웬만하면 다 맞춰요. 하다못해 제가 저희 직장 보스 이름도 했는데요.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네. 직장이 상사입니까? 이 정도로까지는 맞추더라고요. 오, 이 앱은 제가 왠지 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만큼 그쵸. 일단 찾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어떤 사람이구나 얘가 감을 딱 잡은 거고요. 또 해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 한번 깔아서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속일 수도 있죠. 탁자 밑에 이렇게 해놓고 자 영국 남자야? 하면은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돗자리 펴도 될 겁니다. 재밌어요. 재밌는 앱이에요. 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장난스러운 앱 하나 해봤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앱은 여행지 가서나 아니면 다른 때 뭔가 친구들한테 뭔가를 꼼꼼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유용한 앱이에요. 보통 사진의 경우는 한 장면만 찍죠. 네, 그렇죠. 동영상은 모든 장면을 다 보여주긴 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보여주는 대로 봐야 돼요. 중간에 내가 꼼꼼하게 더 보고 싶은 게 있을 땐 기껏해야 정지 버튼을 누를 뿐이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앱으로 풍경을 찍으면 보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수가 있답니다. 네. FIUS라는 앱이에요. 네,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깔았습니다. 건데요. 이거를 실행해 보면 그냥 볼 때는 남들이 만든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남들이 올린 영상을 보는데 이 중에 재밌는 걸 하나 먼저 볼게요. 자동차가 있네요. 제가 하나 보니까 자동차. 보통 막 여자 모델들이 많은데요. 네. 네. 자동차가 있네요. 자동차 모델인데 한번 돌려보세요. 오. 자동차 주변을 돌려볼 수가 있고 정지를 하면 그냥 그것만 정지해서 볼 수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하고 보세요. 동영상과는 다르죠. 네. 동영상은 앞뒤로 돌리려면 이렇게 막 스크롤바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정지하기도 귀찮은데 맞추기도 어렵고. 이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좌우로 돌리던가 아니면 휴대폰 자체를 이렇게 360도 회전을 시키면 찍은 사람이 움직인 것만큼을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죠. 네, 되게 신기하네요. 한번 찍어볼게요. 네. 밑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보시고 네. 길게 누르기라고 나왔죠. 네. 그럼 이 화분을 한번 네, 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도 찍어볼게요. 길게 누른 채로 원하는 장면을 다 포착할 때까지 손을 놓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정지를 하면 오른쪽에 사진첩 같이 뭐가 떴죠. 썸네일이. 네. 그걸 누르시면 앱이 사진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 장면들을.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담고 있는 영상인지 보여주고 한번 결과물 돌려보세요. 네. 뭔가 사진도 예쁘게 나오네요.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좋은 표현 방법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행 갔을 때 친구들 180도로 이렇게 돌려 찍으면 표정이 더 살아있고 네. 동영상 보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귀찮아해요. 근데 이걸로 링크를 보내주면 앱 깔아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리면서 보니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아쉽다. 결국에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다음 가서요. 앞뒤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네. 또 색깔 효과를 주고 싶으면 효과를 이렇게 주어서 바꾼 이후에 원하는 부분에서 확정을 하면 여기 부분에 갤러리가 있었네요. 네.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걸 누르면 뒤에. 스냅샷이 카메라로 저장됩니다. 동영상으로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사진첩에 가보면 이게 동영상으로 저장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저장됐으니까 내가 편집 프로그램에서 불러와도 되고 그래서 그냥 사진을 보는 것과 동영상의 기능을 장점들을 한데 묶은 좋은 앱이라고 생각해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네, 되게 신기해요. 신기한 게 많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유용하게 쓰실 것 같은데 무비 로테이트란 앱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은 동영상을 찍을 때 세로로 찍나요? 가로로 찍나요? 동영상 찍을 때는 보통 그렇죠. 네. 텔레비전이나 극장 화면이 옆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동영상은 가로로 찍어야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들이 동영상을 세로로 찍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찍지 않나요? 그렇게 찍으면 일반적이고 제가 볼 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휴대폰 쓰는 습관으로 아. 잠깐 가만히 있어 하고 아이들이나 강아지 찍고 고양이 찍고 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면 세로로 찍혀 있죠. 네, 그쵸. 그걸 돌리면 좌우가 까만 화면으로 찬 좁은 동영상이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처음부터 가로로 놓고 찍으면 되는데 세로로 찍고 가로로 돌릴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동영상 전체가 누워 있죠. 그런 영상 네. 많이 있어요. 왜 이래? 이거 보려면 어떻게 막 화면을 돌리면 돌릴 때마다 또 반대로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네. 누워 있는 영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거를 해결해 주는 앱인데요. 무비 로테이트라고 뭐 이름 비슷한 다른 앱이 많이 있어요. 네. 무비 로테이트라는 앱을 실행시켜 보면 잘못 찍은 앱이 동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불러서 똑바로 세워주는 기능을 해요. 가령 지금 저는 멀쩡하게 찍은 앱인데 얘를 돌려볼게요. 제가 골랐어요. 여기 불러왔어요. 이 앱을 내가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 방향을 지정해 주면 돼요. 왼쪽으로 누울 거냐, 오른쪽으로 누울 거냐, 혹은 상하 좌우를 바꿀 거냐, 위아래를 바꿀 거냐. 네네. 얘를 옆으로 눕혀 볼게요. 왜냐하면 세로라 마음에 안 들어요. 좌로 돌리라고 하고 로테이트 버튼을 누르면 다운이 되네요. 네, 꺼졌네요. 저장이 안 됐네요. 네.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을 해봐. 오른쪽으로 누워봐. 로테이트. 다운이 되네요. 네. 쓰지 마세요. 네. 근데 이런 류의 앱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백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여백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백이 있는 동영상도 네. 실제로는 이 화면에서 공백을 알아서 띄워준 거지. 동영상 자체는 세로로 누워 있는 길어요. 걸 세우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앱은 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꼭 늘 그렇죠. 이런 건 잘 되다가 네. 로테이트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는 영상을 바로 세워주는 기능을 하는 앱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많네요. 인터넷이 느려서 지금 네. 미리 보기가 안 떠서 답답하긴 한데 네. 아무튼 마음에 드는 영상인데 옆으로 누운 게 아쉬워. 그러면 이런 앱으로 영상을 돌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굳이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돌릴 수가 있어요. 정말 사진 한 장 다시 돌리듯이 영상도 네. 돌릴 수 있는 게 정말 유용한 앱인 것 같아요. 다운만 안 된다면 네. 네, 난감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여기는 마을 미디어 만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하는 앱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조금 꼼꼼하게 해볼게요. 오피니언이란 앱이에요. 네. 이거는 설치 안 하셨죠? 네. 제가 안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해볼까요? 네, 이거 보면 기본 샘플로 이렇게 트랙이 깔려 있어요. 이미 녹음돼 있는 거고요. 한번 틀어보면 네. 소리가 안 나네요. 이번에는. 아마 저기 연결돼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음성 녹음된 파형이니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여기 옆에 가위가 있잖아요. 네. 가위가 된다는 말은 편집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 보면 뭐 웰컴 투 오피니언 하고 헬로 어게인 하고 인사말이나 방송이 쭉 녹음되겠죠. 네네. 이 녹음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네. 팟캐스트를 직접 녹음하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정지를 누르면 여기 새로 클립이 생겼죠. 네. 이거를 옆에 있는 걸 잡고 움직이면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순서를. 일종의 편집이죠. 네네. 편집을 해서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여기서 잘라낼 수도 있고요. 신기하네요. 여기 휴지통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랙이 재배치됐어요. 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악을 깔 수도 있을 추가할 겁니다.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음악을 까는데 팟캐스트의 경우는 뭐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작권을 신경 쓰셔야 될 거고요. 네. 하여튼 자기가 갖고 있는 음악까지 배경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음성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타트 뉴 팟캐스트를 하면은 내가 정보만 입력하면 내가 팟캐스트 채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렇죠. 보통 팟캐스트를 운영하려면 예전에 뭐가 있었죠? 팟캐스트 지원해주는 서버 업체들, 뭐 팟빵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하려면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입력할 게 많잖아요. 네. 뭐 이것도 입력을 몇 가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기본
앱을 까는 것 자체는 무료인데 무료 앱의 경우는 공간이나 시간이 되게 제약이 되어 있긴 한데 $5 정도 되는 유료 버전을 사면 팟캐스트를 자기가 쭉 방송할 수 있을 충분한 공간도 무료로 가질 수 있어요. 뭐 이런 큰 스튜디오나 녹음실이 없더라도 팟캐스트를 이 스마트폰 하나에서 방송국을 개설하고 매번 매회 녹음할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죠.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라디오나 팟캐스트 단체들한테 소개해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한 2-3달 전에 마을 그 뭐죠?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요. 네, 거기 웹진인 마중에 아, 이 앱을 소개했었어요. 오. 몇 분이나 깔아보셨는지는 확인을 네. 안 해봤지만 혹시 이 오피니언 앱으로 팟캐스트를 만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든가 소문을 열심히 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팟캐스트가 생기겠죠. 네. 근데 저도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팟캐스트를 한 번도 녹음해 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도 있는데 네.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라디오나 음성의 즐거움을 듣는 것만 했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못 느꼈나 봐요. 네. 여기 화면을 아래 보면은 정식 버전은 $4고 무료 버전은 10분까지만 녹음이 돼요. 근데 10분도 꽤 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10분 만에 끊으면 네. 많이 아쉽겠죠. 네. 아무튼 지금 소개해드린 앱은 팟캐스트를 스마트폰에서 쉽게 녹음하고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업로드까지 할 수 있는 오피니언이란 앱입니다.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에 글 올리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제 개인 계정에는 안 올리고 저희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페이스북을 제가 이제 관리자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끔 올리고 저는 이제 눈팅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 거 글 많이 보고 거의 저의 뉴스피드는 진짜 뉴스들만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업체나 단체들에서도 SNS 계정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동시에 여러 개의 SNS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죠. 페이스북, 그쵸. 트위터 또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요즘에는 네, 인스타그램하고. 근데 그런 거를 매번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쵸. 물론 연동을 해가지고 하나 올리면 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연동 기능도 모르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이 앱을 쓰면은 한 번에 글 혹은 사진을 올리면 동시에 자기가 등록해놓은 모든 곳에 업로드가 됩니다. 에브리포스트라는 앱이고요. 에브리포스트라는 앱입니다.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놓긴 해야 돼요. 가령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주소는 편집할 때 가리겠습니다. 네. 드롭박스,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구글 페이지, 핀터레스트, 텀블러 이렇게 해놔요. 정말 많은 다 켜놓으면 계정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여기도 아마 트위터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등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글을 써요. 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 올라가요. 업로드가 바로 돼요. 그런데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 왼쪽에 시계 같은 거 보이세요? 네네. 시계로 가면 예약도 돼요. 언제 올리게. 오늘 퇴근은 했지만 내일 출근 시간 전에 올려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스케줄 시간을 정해놓고 퇴근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그때 업로드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필요한 곳에 여기서 지원하는 모든 계정이 업로드가 되니까 아주 한 번에 귀찮은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기관 페이지 운영하는 운영자는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포스트 올려야 될 때는 주말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데 여기에 등록해놨다가 올리면은 이랬다는 것도 보이고. 네. 일이 많이 힘드세요? 네, 힘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일을 쉽게 하시려는 쪽으로는 막 지금 잠을 깨신 것 같은데. 네,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나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원하는 SNS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드롭박스는 뭐 SNS는 아니고 네. 링크드인이라는 그 취업 정보 채용 사이트고 텀블러 네. 메일로 보내고 구글 플러스, 핀터레스트까지 키면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적어도 4-5개 이상의 SNS에 한 번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SNS 계정 관리하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한테 되게 유용한 거를 알려주고는 싶은데 혹시 지금 볼펜 안 갖고 계세요? 네, 볼펜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볼펜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요. 뭐냐면 산수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앱이에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자, 제가 한번 아무거나 산수 문제를 하나
저한테 꺼내볼게요. 굉장히 유용한 랩일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상사께서 저 산수 못한다고 그렇게 항상 저한테 타박을. 자, 지금 여기 제 화면에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 뭐 그런 그림을 하나 네, 숫자가 찾아볼게요. 막 돌아다니네요. 네. 그러면 이 앱을 쓰면은 사진을 찍으면 계산을 해줘요. 자, 해볼게요. 2 더하기 2, 손글씨는 안 된다네요. 문제집 같은 인쇄체만 지원을 하네요. 저도 이거는 까먹었었는데요. 자, 2 더하기 2를 찍겠습니다. 지정된 글자체만 되나 봐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2 더하기 1을 했더니 바로 4라고 답이 뜨죠. 오. 약간의 복잡한 사칙연산은 다 계산을 해줘요. 계산 과정, 2 더하기 2가 4가 어떤지 어린 자녀들이 문제집을 얼른 풀 때 머리 쓰지 한 자릿수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잡한 뭐 3, 4자리 숫자들 뭐 350 곱하기 6 이래도 계산되고요. 되긴 잘 돼요. 대신 인쇄체를 하니까 약간의 제약은 있겠네요. 그러면 손글씨는 어떡하냐? 네. 그럴 경우에는 네. 이게 발음이가 좀 그래요. 계산기 이름인데 JOT 계산기예요. 네. 외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발음을 그쵸. 할 텐데 한국에서는 좀 애매하죠. 네. 이 앱이 어떤 앱인지는 자막 띄워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손글씨도 계산을 해줘요. 오. 여기 제가 한번 화면에 띄운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인식하는데 좀 초점이 안 잡혀서 그런데 2 더하기가 뭔지를 답까지 내주거든요.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제가 움직이느라고 인식을 제대로 못했는데 손으로 쓴 그 문제라 하더라도 얘가 답을 찾아주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분들이 얼른 풀고 나가 놀기에 좋죠. 네, 그러네요. 예, 성북 마을 TV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유용한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잠깐 쉬자고 했고요. 네. 네. 또 어떤 지금까지 몇 가지 보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 어떤 앱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전 아까 뭐였지? 스무고개. 아키네이터, 네. 스무고개 앱, 네. 그거랑 아까 그 영어 스페인 번역, 네, 구글 번역한 번역 네. 앱. 그러면 비슷한 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마을 활동가들한테 유용한 앱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진짜 잡다한 걸로 흘러가서 좀 제가 죄송한데 네. 뭐 2회 편성되면 그때 네. 열심히 하죠. 마을 미디어 교육은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잡다한 교육이 정말로 미디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네. 명언을. 네. 네, 샤잠이라는 앱인데요.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미 네이버 앱 같은 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음악을 찾아주는 앱이에요. 아. 아무 음악이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네. 들리는 음악인데 저거 아는 건데 뭐지? 어떤 가수의 무슨 노래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 앱을 쓰면은 곡명을 찾아줍니다. 오. 잠시만요. 이미 네이버 앱 안에 들어가는 있어요. 그쵸. 내장돼 있는데 대신 그거는 한국 앱이다 보니까 외국 음악까지 다 찾아줄까는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 앱은 되게 오래됐어요.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외국 음악은 당연히 잘 찾아줄 거고요. 네. 가끔 한국 음악도 검색을 해보면 바로 찾아주더라고요. 잠깐만. 아무 음악이나 한번 띄워보세요. 그럼 제가 네, 바로 나왔어요. 네. 10초도 안 됐는데 홀드백 더 리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을 찾아주는 용도의 앱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바로 가사가 나오고요. 아. 클릭하면 가사도 뜨고 동영상, 뮤직비디오도 나와요. 음. 그냥 음악만 좋아할 수도 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고 특히 가사를 따라 부르고 싶다 그러면 그 음악에 안에서- 맞춰서 전환도 돼요. 노래방 기능이 있네요. 그렇죠. 네. 가라오케 기능, 노래방 기능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좋아하는 음악을 더 좋아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앱입니다. 그런 거, 왜 길거리에서 들었는데 이거 뭐였지? 이거 뭐였지? 이런 때가 많이 있어서. 이게 재밌는 게 네. 흥얼거리는 그 허밍으로도 정확하게만 하면 찾아줘요. 신기하네요.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이런 걸 원하신 겁니까? 안 한다니까요. 네. 저 자꾸 조정실에서 이상한 말로 네. 개입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는 조정실에서 독립적인 방송이니까 개의치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평소에 녹화를 할 때는 여기에 앞에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밖에 불도 다 꺼지고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데 저희 둘이 앉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참 좋네요. 이게 방송되는 시간은 그냥 오후죠. 네, 저녁 시간 때. 아직 배고프거나 뭐 졸리실 때는 아니죠. 네, 그쵸. 저희만 피곤한 거죠. 네, 네. 그럼요. 네,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앱은 스키치라는 앱이에요. 네. 써보셨나요? 아니, 스키치라는 앱이고요. 메모할 때 유용하게 쓰는 앱입니다. 이제 메모인데 어떤 메모냐? 네. 사진 위에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아, 자, 보통 언제 쓰냐? 약도를 많이 알려주죠. 네,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근처를 지도를 찾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방송을 하고 있죠? 아리랑 시내센터 2층 마을 방송 센터.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찾으면 아리랑 시내센터가 나오겠죠? 그쵸.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사진 찍기로 이걸 캡처해요. 그러면 이 지도가 그리기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나왔고요. 네. 여기서 도구를 제가 꺼내겠습니다. 아, 여기 화살표가 아니라 네. 펜으로 지정을 하면 자, 친구한테 어느 방향으로 오라고 알려줄 때 약도를 그리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 길 따라서 와라. 네. 이 색깔이 너무 칙칙하니까 빨간색. 빨간색으로 바꿔서 다시 어, 이건 손이 선택해서 움직이네요. 삭제가 할 수 있어요. 다시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으로 선택해서 이 길 따라서 아리랑 센터로 오시면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도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해요. 네. 저장을 해서 뭐 그림 파일로 저장하든지 페북에 공유를 하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하면 되고 네. 네, 그리고 뭐 클립보드로 해서 메일로 첨부할 수도 있고요. 또 캡션 기능은 당연히 이리 오세요라고 적어서 이 사진 위에다가 아, 띄울 수 네, 있구나. 이렇게 멘트를 달면 약도 같은 거 만들 때 좋죠. 네. 또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꼭 지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진을 찍어도 돼요. 가령 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찍고 여기다가 글을 쓰면 되겠죠. 뭐 텍스트 추가. 오타가. 네. 이 꽃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굳이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도 여기 자체에서 질문을 해서 보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글씨도 이동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저장해서 메신저로 보내면 뭐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뭐 문자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글 집어넣어도 되고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하지만 네. 약도를 그릴 때라든가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사인펜으로 표시하듯이 네. 이 부분을 보세요라고 표시할 때는 유용한 앱인데 네. 스키치라고 무료 앱이니까 네. 안 쓰실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전혀 안 끌리죠? 네. 바로 다음 앱으로 네. 가겠습니다. 방송 처음이신가요? 네, 저는 처음입니다. 저도 생방송 이런 거 처음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없이 지금 네. 저희 원고 없이 하고 있거든요. 네. 리허설도 안 했습니다. 네, 즉석으로 하고 있는데 아, 땜빵인가? 네.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 같은 데서는 원고를 보면서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럴 때 쓰는 앱이 그러니까 그럴 때 프롬프터라는 도구를 쓰죠. 네, 저희도 여기에 설치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뉴스 진행하시는 분들 지금 저기 있는 네. 저 프롬프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알았으면 원고 좀 넣을 걸 그랬네요. 그게 그러게요. 뻘쭘한데 네. 휴대폰 혹은 아이패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패드 상에다가 이 프롬프터 앱을 깔고 카메라 옆에 들고 있으면 네. 글씨가 자동으로 올라가죠. 음. 왜 프롬프터 앱을 쓸까요?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보여줘도 되잖아요. 종이 계속 넘기면서. 혹은 아이패드나 휴대폰에 글 쓰고 보고 다음 장 넘겨도 되는데 왜 굳이 프롬프터 앱을 쓸까요? 본인이 조정할 수 있어서. 아니요. 오히려 프롬프터는 정해진 속도로만 올라가서 조절을 찍는 이 앵커가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저희는 선이 있어가지고. 리모컨 쓰세요? 네. 좋은 거 쓰시네요. 네. 네. 저는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이 앱에도 리모컨을 연결할 수는 있어요. 네. 왜 프롬프터를 쓰냐면 눈이 따라 읽으면 클로즈업했을 경우 눈동자 돌아가는 것도 다 찍히거든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읽으면 되게 위험하죠.
시청자들이 저 사람 읽고 있네라고 딱 알면 이상하지. 근데 프롬프터는 한 곳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저절로 유용한데.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프롬프터 앱을 이용하면 지금은 이건 샘플로 들어있는 글이에요. 네. 여기에 원고를 내가 추가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를 누르고 네네. 추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실행하고 스타트를 하면 올라가.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죠. 네. 지금 이렇게 프롬프터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 카메라 옆쪽에서 누군가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로 프롬프터 안에 집어넣은 원고를 보여주면 나는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보고 하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프롬프터 앱은 좀 요즘 휴대폰이 화면이 커서 유용하고 그것도 너무 작다 싶으면 아이패드나 다른 타블렛을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네. 굳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비싼 리모컨 달린 프롬프터 없이도 휴대폰 하나면은 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많은 앱을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지금 옆에 계신 문현옥 씨께서 관심을 있는 분야가 네.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어떤 게 재밌을 거다라고는 몰라가지고 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네. 또 문현옥 씨 말고도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이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의외로 약간의 뭐 오작동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뭐 이런 앱을 깔 수 있다, 이런 앱을 활용해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고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도 결국에 컴퓨터인데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깡통이잖아요. 네, 그렇죠. 100만 원 TV 가격만큼 되는 기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한 기능으로만 사용하면 아까우니까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재밌는 것도 해보고 네. 진짜 유용한 것도 해보고 많은 걸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기본 정말 제가 사용하는 기능들만 쓰고 있었는데 네. 제가 몰랐던 기능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제가 뭐 영상이나 사진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 많이 소개해 주신 거에 관심을 크게 보이지 못했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앱들을 활용하면 저도 약간 영상의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프리미어를 배우지 않겠습니다. 네. 갑자기 프리미어 얘기 뜬금없이 하신 분은 저 조종실 안에 있는 네, 제가 계속 강요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절대 프리미어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네. 한 가지 앱만 더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여행 좋아하신다니까 네. 마무리로 지도 앱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구글 맵은 쓰시죠? 네, 저는 구글맵에다가 제가 다녀온 곳을 다 별로 표시해 놨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줄 때도 바로바로 위치를 한 번에 알려줄 수 있겠네요. 네, 그쵸. 공유도 되나요? 지도 같은 거 공유해서 보내면 그 사람이 읽을 수도 있나요? 그 기능은 사용 안 구글 해봤어요. 어스에는 있거든요. 구글 어스에 내가 표시한 지점을 네, 데이터 파일을 상대방한테 보내면 상대방이 구글 어스를 깔아놓은 상태라면 네, 지도를 불러오면 내가 표시한 지점들이 지도에 다 떠요. 네. 뭐 공유하기는 좀 더 좋겠죠. 공유가 되네요. 네, 공유가 있어요. 네, 공유하기가 되네요. 제가 구글 맵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네. 그냥 지도를 찾고 교통편 찾는 거는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애플 맵 다 있어요. 네, 그런데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천해 드리려고 이거를 내비게이션 기능 써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운전이나 이런 건 네. 잘 하지 않아서. 자동차를 하면은 요즘에 내비게이션 다 쓰잖아요. 네, 근데 걸어 다닐 때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길치들. 그쵸. 그런데 그렇다고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뭐 큼직큼직한 길 기준을 알려야지 골목 기준이나 몇 미터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야지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구글 맵을 이용하면 네, 턴 바이 턴 기능이라고 그래서 모든 지점마다 얘가 음성으로 안내도 해줘요. 여행 가서 이 기능을 쓰시면 좋은 게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네, 인터넷 연결이 된 상태에서 원하는 지점까지 한 2km 떨어진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골목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걸 켜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듯이 들고 가면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몇 미터 앞에서 이렇게 도세요. 뭐 이렇게 알려줘. 목소리로 알려줘요. 정확하던가요? 네, 정확해요. 야외에선 정확하죠. 그래서 엉뚱한 데로 데려갈까 봐. 뭐, 네. 네, 뭐라고 할 말이 지금 제가 있는 지점에서 네, 동국대까지 인터넷이 안 되나요? 되는데요. 그래요? 네, 다른 지점을 찾아볼게요. 네. 여기서 가까운 데가 성신여대 네, 신여대 구역. 왜 그러죠?
혹시 실행해 보시겠어요? 잠시만요. 내 위치에서 저는 성북구청을 가보겠습니다. 응? 안 되는데? 그러게요. 왜 안 되지? 늘 이러네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네. 에러가 네. 나고. 예, 자동차는 대중교통은 네. 되는데 도보가 안 되네요. 그러게요. 이게 도보가 떠야 제가 말씀드린 걸어가면서 쓰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보여드릴 수 너무 있는데 가까운 데라서 그런가? 그럴까요?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외가 아니라 그런가? GPS 신호가 안 잡혀서 그럴까요? 지도상에는 GPS가 뜨는데 네, 그러면 이거 말고 네. 애플맵을 해볼게요. 똑같은 기능인데 이것도 안 되면 오늘 지도 앱 소개는 그냥 안 하기로 하고요. 네. 지도라고 검색을 해야 되겠네. 맵 치니까 안 나와요. 네. 마지막 됐다고 너무 지금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요. 애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지도도 원하는 지점을 성신여대를 찾아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거기까지 네. 가는 길을 누르고 네. 도보로 13분이니까 안내를 해줘요. 출발하면 이렇게 나오죠. 깜짝이야. 소리 좀 가까이. 용마산로 72길에서 계속 이동. 200m 후 아리랑로 5길 방면으로 좌회전. 그러면 이제 이걸 들고 따라갈 때마다 소리로 알려줘요. 자동차에서만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행 처음 가는 사람들이나 길치들은 이 기능을 쓰면 유용하지 않을까? 제가 이 길을 아는데 언덕길을 알려주는데요. 최단 거리. 네. 운동 보정. 네, 언덕길을 알려줘. 그리고 지금 앱을 종료시켜도 이것처럼 아이고. 알림으로 중요한 지점마다 알림을 위에 띄워줘요. 그러니까 딴 일 하면서도 까먹지 않고 갈 수가 있죠. 네. 물론 음성으로 들려주니까 이어폰 꽂고 있다면 문제 없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행할 때 유용한 앱으로서 애플맵을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왠지 아쉬워요. 너무 잡다하고. 네. 근데 뭐 전문적인 앱 소개나 아니면 다른 시청자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또 요청을 해주시면 네. 뭐 2회, 3회 방송 편성되고 뭐 저도 자주 네. 오고. 저희 댓글 달기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앱과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앉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 섭외하시게요? 네, 아니요. 왠지 제자리에 사람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이 자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 코너가 폐지될까요? 일단 한번 나가보고. 네, 뭐 재밌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네, 끝까지 이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앱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에 제가 왜 이걸 했다고 그랬죠? 전문적으로 뭔가를 소개해주는 거는 네이버에 많은데 네. 뭐라 그랬지? 네, 근데 전문적인 앱 리뷰는 많지만 네.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보따리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소개했는데요. 쟤 뭐야? 저걸 굳이 왜 저렇게 떠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고 초보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네.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까 네. 팟캐스트를 소개했던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엄청나게 긴 여행을 갔다 온 여행기를 블로그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소개하지 않은 앱 중에 스웨이라는 앱이 있어요. 스웨이라는 앱은 블로그 같은 건데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약간 움직이는 느낌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어서 여행기 쓰는 분들한테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앱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네. 많은 의견 주시고 그리고 건의 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해가지고 좋은 방송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약간 관심이 많았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IT 바보는 저 안에 있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외모가 흡사하셔가지고 헷갈릴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빨리 끝내시죠. 끝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진짜 두서없는 방송이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정비된 모습으로 네. 다음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모르겠네요. 네.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고요. 네. 끝난 다음에 혹시 궁금한 앱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용한 앱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왠지 저와 함께 앉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이 아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주세요. 끝? 웃고 있어.